제 생각에는 상반기에는 중국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갈피 잡을 수가 없다. 모든 섹터를 올해는 테마처럼 보자. 한 5개 이내로만 하세요. 그러고서 매일 그걸 체크하세요. 이런 자기 원칙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만 한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 같아요. 자동차만큼 실적이 나와야지 반응하는 주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 해는 2023년도에 그래도 새롭게 뭔가 리스크로 떠오를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갑자기 또 이슈가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전부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 다 세계 자산이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가장 크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는 중국발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 부동산, 아니 물론 과거 10몇 년 전서부터 계속 망한다 하면서도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쓸데없는 걱정 같기도 한데, 뭐 나오면은 헝다 뭐 채무불이행으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사실은 뭐 아시지만 이제 17일 날 둔천동 청약 결과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 PF 이쪽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도 조마조마 사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는 뭐 그렇다고 치고 전체적으로 중국이 살아나야 우리 시장도 살아나는 건데, 중국이 어쨌든 간 뭐 국제적인 그런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제 뭐 제로 코로나에서는 일단 문을 열었는데, 열고 보니까 이게 전부 환자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환자. 그러니까 또 어제는 또 중국 정부가 가만히 안 두겠다, 우리 국민만 이러면 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이 중국이 뭔가를 해보려고 중국도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는 중국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갈피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뭐 아시지만 테슬라도 그렇고 뭐 많이 빠지고, 영향이 춘절 내내 공장 안 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신규 코로나가 막 이제 공개되고 늘어나고, 중국 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전 세계로 돌아다니니까 야 이거 뭐 3사람 중에 1명이 환자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렇게 돼서 상반기는 중국도 상당히 노력은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계속 비연이가 나오니까 그 영역은 신의 영역이죠. 우리 영역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예, 인간의 영역 중에서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부동산이에요. 중국의 부동산. 이거는 이제 그냥 암덩어리처럼 계속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이제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제 중국 쪽의 얘기로서 본다면, 제발 좀 터지지 말고 좀 넘어갔으면. 그렇죠. 그거 터지면 진짜 큰일 나죠. 예, 좋겠다. 그런 생각 이외에는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이제 압박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을 때, 냉전 시대 때는 미국하고 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가 냉전 시대건 뭐 세계가 같이 살자고 하는 플랜드한 시기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항상 그렇잖아요. 대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주적, 소위 말하는 애니미가 있어야 이게 정치하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러시아가 연방 해체되고 비틀비틀하니까 지금 러시아는 쉽게 얘기하면 야 우크라이나 네가 맡아, 이 정도 됐잖아요 지금. 예, 그러네 또.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옛날 같이 갖다 뭐 전쟁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이 중국을 좀 압박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세계 시장의 공장이 중국인데 그거를 100% 이렇게 해서 중국 니네 여기서 아주 끝장을 내겠어, 이거는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이제 부메랑이 미국으로 올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적절히 중국을 때려주는 건, 그건 그렇게 우리가 많이 걱정할 일은 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히 때려주면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뭐
미국하고 중국이 사생 결단 내고 뭐 핵전쟁을 할 리는 없고 그 정도에서 그 미중 문제는 이게 조금 강해졌다 뭐 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냥 형님 잘못했습니다. 꿇어 이랬는데 잘 안 꿇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란 나라가 다 자기 맘대로 모든 걸 정하고 있고 당분간 그럴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익 보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꼭 중국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100% 손해만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려면 우리 경제 자체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무역 적자도 최대로 낮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그 걱정이 되죠. 네. 하여튼 이러한 중국발 이슈. 그러나 어쨌건 그 관련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우리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또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건 중국 새해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 거래일도 그렇고 둘째 거래일도 어쨌든 상승하고 있단 네. 말이죠.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네. 일단 중국에서는 어제 저 미국의 나스닥도 중국 네, 쪽의 ADR들은 다 좋았어요. 올랐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도 그렇고. 예, 이게 살아나는 거 아니냐는 또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네. 거예요. 현실은 분명히 어려운데 네. 이 현실 지표는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으면 그러면 리오프닝이라는 게 뭐죠? 그 지금 이제 제일 우리한테 크게 와닿는 게 중국 아닙니까? 이제 중국이 문을 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면세점 이러면 옛날처럼 따이공이 와서 뭐 물건 사가고 근데 또 그쪽 알아보니까 그 따이공이 사가고 이런 패턴이 이제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워낙 걔네들 줘야 되는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제 그거는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기발한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는 딸공이 잘 안 올 거예요. 뭐 잔챙이는 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시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 하면은 우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인데 인바운드 쪽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그런 뭐 화장품이 뭐 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그쪽이 좀 오르겠죠.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나가니까 뭐 여행사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튀어올랐다 다시 쬐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섹터를 올해는 테마처럼 보자. 그러니까 그래, 오를 때 됐네. 그 쉬었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네. 크게 갖지 말고 네. 올해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네. 뭐 혹은 이게 네. 상당히 좀 시간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기대하지 말고 네. 그냥 딱 예. 튕기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심지어 2차 전지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올해 꼭 지켜야 되는 게 그럼 뭘 그렇게 하라가 뭘 어떻게 하랍니까?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의존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게 과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놓은 흔적들이니까. 근데 주가가 잘 가서 강하면 5일 이동평균선 위에 계속 주가가 머물러요. 그러다가 5일 이동평균선을 탁 깨고 내려와요. 그러면 첫 번째 경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주 있다. 그러면 한 1,000주, 1,500주 한번 이익 실현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10일 이동평균이라는 거는 이거는 파동선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일선 쫓아서 이렇게 위커브를 가다가 갑자기 슬로프가 쓱 죽어요. 옆으로. 그럼 조심. 이게 파동이 죽는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10일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 또 매도. 그러다가 꺾이면서 20일 내려온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 어떤 주식도 묻고 따지지 말고 일단 팔아라. 그러면 그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역배열된 거 아니에요. 일단 팔아놔라. 왜냐하면 아쉬운 게 나니까. 그랬다가 다시 사는 건 언제 사냐.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으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초병을 한번 내보내 보시라. 그거 이제 역순으로 고개 바뀔 때마다 그렇게 분할해서 하다가 또 올라가서 그러면
또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종목을 많이 해야 되겠어. 뭐 이게 막 테마 순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5개 이내로만 하세요. 그러고서 매일 그걸 체크하세요. 매일 체크하시면 어떤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냐면 얘는 어떤 밴드를 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시는 방법을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든 거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뭐 오일 이런 자기 원칙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만 한다. 그러면 저는 올해 그래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 중국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이번에 새롭게 그 이슈가 됐던 일본의 그 금리 인상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회수 그거는 뭐 이제 그 구로타인가요 총재가 예. 그분 지금 얼마 안 남 4월 달에 얼마 안 임기가 남았죠.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방치할 수가 일본도 없었으니까 그냥 한번 손질한 거고 직접적인 금리를 손대기보다는 일드 커브의 폭을 늘려준 거니까 뭐 결과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뭐 그 정도 선에서 이거를 봐야 되지. 일본 자체가 지금 일본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 경제 자체가 옛날 일본 경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는 채권 시장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예. 낮은 금리, 예, 예. 그러니까 저금리 가지고 그냥 바깥에 예. 대출해가지고 투자를 한 게 예.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 자산 회수할 때 예,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일본의 일드 커브 컨트롤의 그 폭을 늘려준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볼 거는 아니다.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게 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미국 연준의 문제죠.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올해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어디가 좀 더 뭐 주도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갈 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주도주라는 건 5, 6개월 이상 상승해야 되니까 끌고 갈 힘이 있을 만한 게 과연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니 그냥 이렇게 모든 어떤 그 테마들의 순환 정도로 보자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럼에도 뭔가 좀 강할 만한 것들이 있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성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섹터라고 칠 수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죠.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이번엔 특히 그 소부장 쪽을 많이 신경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재 왜냐하면 이제 그게 미국에서 다 들어와 여기다 공장 지어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막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그거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 법인이 있으면서 아니면 세계적인 그 카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부장. 반도체도 똑같아요. 반도체도 특히 이제 후공정에서 우리가 많이 밀리니까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소부장. 그럼 뭐 삼성전자도 뭐 예측대로 1, 2분기 사이에 바닥을 치면 뭐 이제 올 하반기가 최저 시장 상황이라면 좀 선행해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뭐 이게 뭐 9만 원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그렇다고 얘가 9만 원 가냐? 그걸 물어보면 간다고 얘기할 분 별로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후행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어차피 반도체는 없어서는 안 될 거니까 이제 그런 거가 나왔을 때 또 달라지고 그거보다는 볼륨은 작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거 이거는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막 거기 투자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항상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수 있는 게 확실한 거하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되면 소위 말하는 춘춘하고 노동쟁이가 올 초에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금리 올리면 당연히 이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 같은 게 되게 설득력이 그렇죠. 있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거나 그러니까 제가 아주 펀더멘탈이 강하게 계속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런 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항상 주식시장에서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 하고 같이 미쳤다가 나만 정신 먼저 차리면 된다 이런데 뭐 우리 그 말씀 들으니까 올해 그런 것 같은데요. 계속 반복되는 테마의 예. 짧은 테마의 연속이라고 하면은 예. 그때 잠깐 빨리 그러니까, 미치고 빨리 나오고. 주식시장에서 괜히 아닌 척하고 막 따져갖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이게 원전을 10년 후에 지면 우리가 남는 게 별로 없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슈는 이슈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뭐 아라비아 상인이 이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바보가 아닌데 뭐 대한민국 건설을 살려주려고 와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70년대 건설 호황기 이후로 그때는 왜 호황기냐? 그때는 우리가 노인 따먹기란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설이. 근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번 게 없어요. 건설이. 돌파구는 되지만 크게 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마음에 넣고 시장을 보면 되게 차분해져요. 네옴, 야, 60몇 조, 우와, 이거 완전히, 예? 인생 끝장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그냥 담담하게, 그래? 이쪽 장관이 와서 뭐 한대? 그러면 그냥, 그래서 툭 오르면 그냥 또 줬다가, 이런 거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또 뭐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도 바이든이 얘기해 놨으니까 그건 뭐 안 하겠어요? 하다 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예산도 배정되고 미국도 그러니까 특히 그거는 좀 세계적인 한화 쪽이나 뭐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 이슈로 계속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도주로 해서 딴 종목들을 제치고 막 혼자 이렇게 가고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냈다가 또 그 이슈 나오면 올라갔다가 이거를 반복해 갈 수밖에 없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상용차는 이제 뭐 제외로 한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세제 혜택 그 보조금 준다 뭐 이러니까 그거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뭐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렌트카를 막 해서 오랫동안 쓰는 건 안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 같아요. 자동차만큼 실적이 나와야지 반응하는 주식이 없어요. 작년 실적은 사상 최대라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새 조금 막 이렇게 움직이지만 미국에서도 저런 걸 근데 지극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테슬라가 저러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1분기 지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전기차 판매 수량이 공표가 되기 시작을 하면 저런 이제 그 말하자면 보조금에서도 핸디캡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가 이렇게나 팔았어?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사들어가서 분할 매수해 놨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대로 그렇게 해놨다가 그게 또 이슈 타고 확 오르면 이제 그쪽은 또 익절해서 또 모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참 그러니까 초보분들에게는 더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난이도가 이게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고 네. 이렇게 좀 올라가면 또 팔고 이게 안 근데 되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2020년 같은 그런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아무거나 사도 그냥 기다리면 다 오른다?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사놓고 10년 지나면 오르겠죠. 그거는 뭐 뭘 사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이제 픽스드 인컴 쪽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채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잘 모르고 채권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언젠가는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채권값도 오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전 재산의 20%를 채권 투자한다 하면 이거는 6%에 내가 수익률에 매매를 했다면 이게 만기 때까지 내가 6%를 보장받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이게 시세 차익을 얻겠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5%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주식도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성 확보지 거기서 다시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서 하시진 말라.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여러분 금값을 보세요. 금값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 이게 뭘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금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미 금이 움직이는 거는 이게 작년부터였어요. 작년 4, 4분기부터 이미 금은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미 금을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저는 바쁘지만 난 편안하게 한다. 바쁘지만. 그렇다면 지금 그 많이 물려 있는 분들 가운데 보면 이제 플랫폼주하고 반도체에 많이 물려 있잖아요. 특히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이 가장 최악이라고 하니까 근데 많이 힘들어하는데 또 이럴 때가 또 투자할 때다. 원래 사이클 산업이니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는 아파트도 두 집 건너 한 집, 아무 집이나 두 집이라도 주주니까 삼성전자.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물려 있는데 더 사는 게 맞는 거냐? 이거는 한번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복구가 될 수 있냐 올해 이거를 따져보시면 복구는 됩니다. 지금 저점 근처는 맞아요. 맞지만 적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려면 덩치들이 커갖고 이게 시장에서 엄청난 힘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사신다면 소부장 쪽을 사시라. 반도체에 오히려 지금 얘는 가지고 있어서 물려 있는 거니. 그러니까 자꾸 삼성전자를 물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가 살아난다며. 그러면 얘가 먼저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소부장을 하시는 게 더 쉽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플랫폼이 바닥인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냥 이거를 매달 얼마씩 사서 모으는 주식으로는 최고다. 지금 그 수준까지 왔다. 근데 얘가 폭발적으로 올라 그건 잘 모르겠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간단해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 플랫폼의 소부장이 뭐예요? 웹툰, 게임 이런 게 소부장이에요. 어떻게 그 안에 그 컨텐츠를 이루는 그러니까 것들.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게 플랫폼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지만 뭐 하나만 제대로 심으면 살아요. 근데 이 제대로 심어져야 될 애들의 가능성인 것들이 지금 쭉 있잖아요. 요즘 뭐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전체적인 시장을 대표할 만한 볼륨은 안 되지만 저도 뭐 이제 어제 밤에 늦게까지 그 글로리인가요? 그거 글로리. 보느라고 그거 중간에 끊을 수가 성애교의 복수. 끊을 수가 없어서. 근데 잘 만들어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지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볼륨이 엄청나게 다른 산업 같이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 플랫폼의 탑재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여기 물려 있다고 이걸 사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일선 가장 큰 전방 업체보다는 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아래쪽에 이선의 기업들에서 뭔가 답을 찾아보자. 그 답을 찾을 때는 결국 매출이 얼만큼 더 성장성이 있냐로 봐야 되겠죠. 많이 빠진 거보다도. 매출은 이제 늘어나죠. 왜냐하면 워낙 그쪽이 뭐 불모지다시피 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술적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2023년도 증시 우리가 어디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